휴지와 함께하는 마법 같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부금기를 위한 필수 요건인 연간소득 100만 원 이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100만 원에 대한 정의를 먼저 하고요. 소득 및 비용의 종류, 소득별 100만 원의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 100만 원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기본공제의 정의는 근로자 본인,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해서 한 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이때 소득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포함하는 것이고요. 국세청 PDF가 제공될 때 소득 초과 여부가 제공됩니다. 소득 초과 여부가 체크되는 사람들은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이 초과되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1월에서 12월까지 전체 금액이 아니므로 소득 초과 여부가 N으로 나와도 무조건 소득 100만 원 이하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꼼꼼히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의 종류입니다. 종합소득인데요. 종합소득은 6가지의 소득이 있습니다. 근로, 공적, 연금, 사적연금, 기타소득, 이자 배당소득, 사업소득이 되겠고요. 퇴직소득이 있고요. 양도소득, 일용소득, 이게 크게 4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연간소득금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합해서 구하게 됩니다.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모든 소득이 연간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 비용을 공제해 주게 됩니다. 먼저 공제 금액을 보게 되면 총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데요. 근로소득에는 근로소득 공제가 있고요. 공적연금에는 연금소득 공제가 있습니다. 또 필요경비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총 소득에서 경비를 차감합니다. 사업소득은 총 수입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고요. 기타 소득도 필요경비를 차감합니다. 양도소득도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차감하게 됩니다. 분리과세라는 건 있는데요. 이거는 종합소득과 분리를 하는 것입니다. 기타 소득 같은 경우는 300만 원까지 분리과세가 되고요. 사적연금은 1,500만 원까지 분리과세가 가능한데요. 1,500이 초과돼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자 배당소득은 2천만 원까지 분리과세가 됩니다. 네, 비과세가 있습니다. 세금 납부 대상에서 아예 제외가 되는 것인데요. 근로소득은 뭐 비과세 식사대, 연구 보조비 같은 게 있고요. 공적연금도 장애연금, 유족연금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퇴직소득도 요양급여, 뭐 휴업급여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이제는 소득에 대해서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소득의 근로소득입니다. 근로소득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빼는 건데요. 일단 총급여액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를 빼는 거고요. 근로소득 금액을 구하는데 이것은 근로소득 공제를 빼는 것이죠. 그래서 총 급여 기준으로 보면 333만 3,333원이 되면 딱 100만 원이 소득이 되겠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 급여 500만 원까지도 인정을 해주는 거죠. 하지만 다른 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 그 500만 원 인정은 되지 않고요.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이번엔 연금소득입니다. 연금소득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공적연금은 비과세가 있습니다. 유족연금, 장애연금, 보훈연금 등이 비과세이고요. 특히 아셔야 되는 게 2001년 10월 31일 이전 불입액도 비과세인데요. 이것은 그 당시 불입한 것은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소득공제를 받고 있지만 예전에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던 것들은 비과세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기준일자가 10월 31일 이전과 이후의 불입 비율을 구한 후에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정확한 것은 각 공단에 문의해야 되고요. 연도별로 연금이 증액되므로 면밀한 체크가 필요합니다. 연금소득은 총급여액에서 연금소득 공제를 빼주는데요. 금액으로 보면 516만 원이 되면 딱 100만 원의 소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적연금인데요. 사적연금은 총 연금액이 되겠고요. 1,5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입니다. 1,500만 원이 초과하더라도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타소득, 사업소득,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기타소득인데요. 기타소득은 300만 원 이하가 분리과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만 원 이하까지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고요. 300만 원이 초과되면 기본공제는 불가능하겠죠. 필요경비는 업종마다 다르고요. 보통 한 60%도 되고요. 80%나 90%짜리도 있습니다. 사업소득을 보시면 사업소득은 사실 연말정산하는 시점에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 정확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업종마다 사용되는 비용이나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야 정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자 배당 소득은 분리과세가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이 초과되면 기본공제는 불가능한 거고요.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소득 100만 원 이하에 포함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퇴직소득, 양도소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퇴직소득은 비과세가 있습니다.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유족연금 등은 비과세이고요. 퇴직소득 금액은 근속연수를 공제하기 전에 실제로 퇴직 발생한 그 퇴직소득 금액 자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근로소득처럼 근로소득 공제가 제하고 소득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퇴직소득 금액 자체가 소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도소득인데요. 양도소득도 취득가액 필요경비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양도소득 금액이 되겠고요. 거기서 또 기본공제 250만 원을 해주는데 이것도 퇴직소득과 마찬가지로 이 기본소득 공제 250만 원을 하기 전에 양도소득 금액 그 자체가 대상이 됩니다. 유념하셔야 되는 게 8년 자격농기 양도 등 소득세 감면이 되는 것들이 있죠. 그렇더라도 양도소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의 경우 실제 소득자가 그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시골에 부모님이 논밭을 판매하고 나면 그 판매 내역을 자녀한테 알려주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모르고 소득이 없는 것으로 신고했다가 부당공제 처분을 받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근로소득입니다. 이런 근로소득은 원천징수를 하는데요. 급여를 지급할 때 아래에 있는 산식에 따라서 계산된 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그러므로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근로소득으로 많이 처리를 했는데요. 최근에는 알바를 할 때 이런 근로소득에도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타 소득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녀의 알바 소득도 면밀히 살펴야 됩니다. 잘못하면 부당공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득 100만 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잘 참고하시고 기본공제 잘 받으시고 꼭 환급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